축구살롱. 축구살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아쉬운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이후로 오랜 기간 기다렸던 그 유관중 경기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이 무관중으로 전환이 되게 됐습니다. 예. 아쉬우시겠어요? 저요? 네. 예, 아쉽죠. 또 관중분들이 안 계시면 경기를 준비하는 저 입장에서도 다시 해도 되나요? 구독! 이렇다 보니까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 그리고 2023 AFC 중국 아시안컵 예선 역시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일정이 또 연기가 되게 이것도 됐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10월과 11월에 또 A 대표팀을 소집을 해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과연 이때는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인지 축구협회에서도 굉장히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 참 프로축구 그리고 국가대표팀 축구에게 모두 참 가혹한 2020년이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선수 연봉 삭감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되어 왔었고 이번 주에 역시 또 움직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녹화를 하고 있는 19일 기준으로 연맹 이사회 안건으로 또 연봉 삭감이 가이드라인을 의결을 하는 것이 또 의제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 권고안 자체를 보면 기본급 3,600만 원 이상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봉을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권고안을 내게 됩니다. 지난달 연맹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되는 선수가 등록돼 있는 선수 743명 중에서 64%에 해당을 하는 477명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삭감을 하냐 하면은 전체 기본급을 3,6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3,600만 원은 공제를 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4개월분 급여의 10%를 하향 조정을 하도록 계약을 변경하는 것을 권고를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제한의 성격이고 이게 뭐 이사회에서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구단이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선수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구단의 재정적인 손실을 선수의 연봉 삭감을 통해서 좀 보전을 하겠다 이런 성격이 아니라 다들 힘드니까 조금씩 양보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마지막 이슈인데 역시 나왔습니다. 드디어 인천의 첫 번째 승리. 이런 라운드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이 팀이 올 시즌 개막하고 나서 5무 10패 계속 못 이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뭐 이만석 감독이 사퇴를 하는 일도 있었고 이천수 전력강화실장도 자진 사퇴를 했었고 뭐 구단 자체가 약간 혼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성환 감독을 후임 감독으로 선임을 해서 드디어 2경기 만에 첫 번째 승리. 그것도 상위팀 대구 그것도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래서 캐리가 드라마 같은 거죠. 예, 거기다가 뭐 저희가 차후에 그 리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황덕현 해설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인천이 승리를 거두고 수원이 또 졌어요. 네. 수원이 지면서 이 11위와 12위의 팀의 그 승차가 이제 6점. 그렇죠. 승점 6점 차가 됐습니다. 인천이 과연 또 언제나 그랬듯이 또 드라마를 써 내려갈 수 있을지 아마도 인천 팬들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인천의 스토리는 비단 인천 팬들뿐만 아니라 K리그를 사랑하는 모든 팬들이 항상 주목하고 네. 한 마음으로 영화 보듯이 지켜보게 되는 아주 눈물과 감동의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필이면 다가오는 라운드가 인천하고 수원 경기예요. 그러게요. 이거는 진짜 운명의 한 판입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한 판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 걸 보고 흔히 이제 승점 6점짜리 경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거 잡으면 이제 한 경기 차이거든요. 양팀의 승점 차가. 이제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소준일 캐스터와 함께 골 때리는 이슈, 지난 한 주간의 K리그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퇴장! 지난 주말 K리그 16라운드 경기들이 펼쳐졌는데요. 인천이 16라운드 만에 드디어 첫 승을 거두게 됐죠. 자, 이 경기 리뷰를 우리 황덕현 해설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 때 이 프리뷰를 했었잖아요. 대구 인천을.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인천이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서 개인적으로 그 경기를 픽한 예. 제 마음이 상당히 좀 따뜻했었던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대구는 뭐가 됩니까? 대구도 사실 따뜻하죠. 제가 K리그 현장 중계 마지막으로 갔었던 곳이 대구입니다. 정말 짜낸다. 네. 뭐라고 한 점 들어봅시다. 근데 그날 우박이 왔어요, 경기장에. 그래서 경기장에 또 한 10분 정도 중단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근데 급격히 연기가 났었거든요.
제 표정을 보니까 말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자, 대구 인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라인업은 대구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큰 변화는 없었어요. 이 조진우 선수가 이제 계속 센터백 라인에 기용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신창무, 류재문, 치바사, 정승원, 이 류재문과 치바사 패스에 또 강점이 있는 듀오가 중원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징야가 꼭지점 자리를 맡았고, 그 윗선에는 김대원 선수와 에드가 선수가 선발을 출전했습니다. 네. 김선민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원 구성이 제가 앞서 이제 언급드렸었던 이 패스에 약간 강점이 있는 듀오로 구성이 되게 됐어요. 자, 인천 같은 경우는 라인업에 굉장히 변화가 컸습니다. 기존에 이제 항상 택했었던 4백을 버리고 이제 3백으로 나왔는데, 이게 8라운드 부산전 이후로 최초예요. 그러니까 3백에 그렇게까지 익숙하지는 않은 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골키퍼도 김동원 선수에서 이태희 선수로 바뀌었고, 이태희 선수는 이날이 K리그 첫 번째 올 시즌 출장이었습니다. 부산 복귀전이었죠. 네. 예. 자, 그리고 무고사, 아길라르, 김도혁, 오반석을 제외하면 모든 라인업이 다 변화를 가져갔었던 인천이 되겠습니다. 인천이 일단 3백으로 나오긴 했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항상 생각했었던 인천 그리고 3백, 그럼 이건 사실상 5백이라고 보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날은 약간 달랐습니다. 기존에 지향했었던 수비 축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정도로 라인이 생각보다 이제 높은 자리에 자리를 잡았고, 3백과 4백을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오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적인 예를 들면, 이 김성주 선수가 오버래핑을 시도를 하면 이 좌측에 있는 윙백 선수죠, 오반석 선수, 이 센터백 선수가 좌측 풀백처럼 이 자리를 커버를 해줬고, 오반석, 양준하, 김현수, 김준엽의 형태의 포백으로 수비진이 때때로는 꾸려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인천입니다. 이날 인천중원의 핵심은 저는 아무래도 김도혁 선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김도혁 선수가 이제 본인의 강점인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 시에는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공격 시에는 전진 패스를 통해서 활로를 개척하는 이런 경기 영상을 보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경기 상당히 인상 깊게 좀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 앞선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길라르 선수 같은 경우는 프리롤 형태로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이제 프리롤이라 하면 좀 정해진 그런 포지션이라든지 역할 없이 자유롭게 선수가 뭐 측면으로 빠질 수도 있고, 중원 지역에서 좀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갈 수도 있고, 좀 더 내려와도 괜찮습니다만 뭐 올라와도 괜찮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활동 반경을 좀 알아서 스스로 가져가게끔 만드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길라르가 이날 이 역할을 상당히 잘해줬고요. 무고사 선수가 사실 지금까지는 득점도 좀 없었고 경기력 자체도 부진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었는데, 전반 30분 경에 굉장히 멋진 골을 또 성공을 시키면서 이날 경기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맞아요. 사실 처음에 또 골을 넣었는데 그게 반칙 선언이 그렇죠. 돼서 그렇지, 그것도 네. 참 잘 찼어요. 사실 이제 몸싸움 과정에서 이제 파울이 좀 이제 네. 불리는 게 있었는데, 무고사 선수가 이제 이 골을 시작으로 뭔가 조금씩 그 인천의 해결사의 면모를 좀 뭐랄까요, 되찾아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대구 역시도 인천과 마찬가지로 3백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날 양 팀의 그 3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최전방에 3명의 공격수를 두는 3-4-3 형태였다면, 대구는 정확히 얘기했을 때는 3-4-1-2의 포메이션이었습니다. 이 1의 자리는 이 세사사. 세사사, 그래요. 예, 세사사. 우리의 세사사 세징야 선수가 그 포지션을 채워주게 됐고, 최전방에는 김대훈 선수와 에드가 선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후반전으로 넘어갔을 때는 거의 완벽하게 대구의 페이스였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시점으로 따지면 한 후반 60분 전후로 대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도권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구가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인천이 이를 막아내는 양상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후반 초반에 나왔었던 세징야의 돌파 장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천이 수비를 아주 잘한 경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나면 그 표현은 편집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한번 과감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인천이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세징야 선수가 공을 혼자 이렇게 질주를 합니다. 질주를 예. 하는데 선수들이 그냥 길을 열어줘요. 이거. 그래서 거의 약간 이라시아이 느낌으로 이제 좀 들어가지 않았나. 이라시아이요? 네. 왜 이렇게 왜 외국어를 쓰세요 자꾸? 네. 구독.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인천이 수비를 아주 잘한 경기는 아니었습니다만, 투지 그리고 6탄 방어를 통해서 대구의 공격을 계속해서 막아냈습니다. 60분경부터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고 인천의 골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이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5백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5-3-2 형태로 내려앉게 되는데, 이 송시우 선수가 수비 가담에서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였고요.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아길라르 선수가 이제 원래 전방에 위치를 해 있었는데 아예 측면 쪽으로 이 선수의 위치를 이동을 시키고, 김성주 선수가 좌측 윙백, 그리고 강윤구 선수가
3백의 스토퍼 자리로 위치를 바꾸게 되면서 5-4-1 형태로 아예 수비적으로 내려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전방에 2명을 넣느냐 아니면 1명을 뒀느냐에 따라서도 이 미드필더진에서의 힘싸움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무게감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인천은 후반 막판에 이걸 걸어 잠그면서 우리가 오늘만큼은 기필코 승점 3점을 따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잘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솔직히 제가 경기를 보면서 이거는 그래도 넣어줘야지라고 느꼈었던 장면이 한 10개 정도는 되거든요. 물론 직접 세워보진 않았지만. 네. 개인적으로 이날 경기에서는 인천의 정말 투지가 만들어낸 첫 승이 아닌가 싶고 정승호 선수가 이날 또 굉장히 멋진 슈팅을 한 차례 선보였는데 이태희 선수가 거의 뭐 야신급의 선방으로 막아냈죠. 들어갈 뻔했던 중거리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인천이 이렇게 정말 16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하는 아주 뭐 의미 있는 라운드가 됐고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 라운드의 맞상대가 수원입니다. 네. 바로 위쪽에 있는 팀이고 승점차가 6점이기 때문에 인천이 과연 올 시즌도 이 잔류라는 기적적인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생존한 인천이 이번 시즌에도 생존을 해낼 수 있을지 인천의 남은 경기들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황덕현 해설위원과 함께 K리그 16라운드 대구와 인천의 경기 되짚어봤습니다. 연봉 좀 삭감합시다. 같이 힘든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600만 원 이상 벌면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전 안 합니다. 본인의 그 방송 실력이 쑥쑥 자라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원형 탈모가 올 것 같습니다.